반갑습니다. 토요일의 도쿄입니다. 이번 주는 그동안의 맛집과는 살짝 결이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안타깝게도 일주일 정도 빵순이의 미국 출장 때문에 혼자 도쿄에 남아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자주 가는 시부야에서 혼밥을 하며 다녔던 곳, 미리 찍어둔 곳을 모아서 소개하려 합니다. 맛집도 있지만 몇 곳은 주머니 사정 가볍게 갈 수 있는 찐 현실적인 곳들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현재 도쿄 사람들은 어떤 음식을 얼마를 내고 먹는지 한국의 음식점 물가와 비교하면서 보시면 더욱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극한으로 돈을 아껴 먹는다면 체인점이 있지만 그건 예전에 영상으로 한번 정리한 적이 있으니 가능한 현지인들이 찐으로 많이 가는 식당 위주로 선정해 보았어요. 결제는 현금을 꼭 들고 가셔야 한다는 점도 염두하시면서 그럼 바로 첫 번째 가게부터 방문해 보시죠. 나카노는 시부야 센터거리라는 곳에 위치한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가게입니다. 여기는 시부야를 오셨던 분이라면 무조건 한 번은 지나친 거리에 위치한 곳이에요. 이렇게 번화가인데도 현지인들만 주로 방문하는 이유는 2층에 위치해서 지나치기 쉽다는 점, 쉽게 들어가기 어려운 포스가 조금 있는 점, 그리고 한자를 모르면 압박감을 느낄 수 있는 메뉴판 등이 있을 텐데요. 알고 보면 이런 분위기 좋은 숨은 이자카야인 곳입니다. 다만 담배를 태울 수 있다 보니 이 점에서 누군가는 극호 또는 불호로 나뉠 수도 있을 만한 곳이에요. 이 집은 점심 메뉴가 해자인데 주별로 바뀌는 메뉴를 포함하여 모든 메뉴가 1000엔 이하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기 메뉴인 카이센동 생선구이 정식이 추천이에요. 주문과 동시에 이런 밑반찬들이 깔리고요. 먼저 카이센동은 여기가 점심 오픈이 11시 반, 저희가 12시 10분에 주문했는데 수량도 적을 뿐더러 저희 바로 뒷손님을 마지막으로 품절된 인기 메뉴입니다. 그도 그럴 게 900엔대 카이센동은 시부야에서 어딜 가도 흔치 않거든요. 올라간 재료들이 고급 어종이 아닌 점, 크기도 작은 편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감안할 수 있는 깡패 같은 가격이 압도적이긴 합니다. 심지어 여기 카이센동은 맛있어요. 특히 밥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인데 식초를 잘 섞은 스매시에 고소함을 더해줄 참깨와 감칠맛을 올려줄 김가루를 잔뜩 뿌려 입맛이 절로 돌게 합니다. 회도 본래 이자카야가 메인인 집만큼 맛있습니다. 900엔에 저렴하게 시부야에서 회덮밥을 드시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리고 싶은 집이에요. 생선구이는 사입 여부에 따라 종류가 바뀌는데요. 이날은 고등어구이였어요. 바삭하게 잘 구운 고등어구이도 맛있는데 전에 체인점 영상에서 소개한 신파치라는 곳과 거의 가격이 같거나 더 낮을 겁니다. 근데 거기보다 음식이 깔끔하게 나오고 고등어도 살이 더 빵빵해서 맛있는 편이에요. 다만 재료 제철이나 사입 여부에 따라 구이 종류가 바뀔 수 있어서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긴 합니다. 시부야 한복판에 현지인들이 주로 가는 분위기 좋은 가게, 가정식스러운 정식을 먹고 싶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번 가볍게 방문해보라고 소개하는 집이기도 해요. 가격도 싼 편이기 때문에 주머니 가볍게 들리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가게는 점심시간에 워낙 바쁘다 보니 직원들이 불친절까지는 아니고 조금 퉁명스러울 수는 있어서 이 점은 감안하시고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시부야 슈프림이 있는 곳 바로 근처에 있는 중식당 친카 시사이라는 곳입니다. 여긴 시부야 외에도 신주쿠, 고탄다, 긴자 쪽에도 점포가 있어요. 진짜 수도 없이 갔던 곳인데 예전에는 슈프림 드랍할 때마다 밤새 캠핑도 하고 새벽 일찍 줄도 서고 그랬거든요. 슈프림 줄 설 때 중국인들이 정말 많은데 그 많은 중국인 리셀러들이 끝나고 어딜 가나 궁금해서 따라갔더니 여길 많이들 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다가 저도 중독된 곳입니다. 알고 보니 엄청 유명한 맛집이더라고요. 가게가 넓어서 웨이팅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점도 좋고 맛도 좋은데 런치 가격 현 시점 기준 980엔으로 괜찮습니다. 이 집은 마파두부가 유명합니다. 명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인기인데 지옥불에서 끓는 듯한 저 비주얼, 끓으면서 퍼지는 향이 보기만 해도 침이 줄줄 새는 그런 음식이에요. 맵기를 조절할 수 있는데 중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게키카라라고 그 윗단계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리는데 속이 편안하고 싶다면 중이 낫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메인 메뉴에 나머지는 셀프인데 리필도 가능해서 배부르게 먹고 싶다는 분들이 리스트에 넣어도 좋을 집이에요. 다만 만두는 3개까지만 가능해서 이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날도 뭐가 그리 배고팠는지 머슴밥을 떠왔는데요. 원래 마파두부 먹을 때 조금씩 떠서 밥이랑 먹는다지만 저는 이 집 마파두부는 이렇게 뚝배기에 부어서 국밥처럼 말아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저 잔뜩 올라온 고추기름이 꽤나 얼큰한데 일식만 먹다가 강한 자극이 필요할 때, 그럴 때 먹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 없어요.
다만 한 입씩 뜰수록 마의 느낌이 천천히 입안을 지배해 나가서 다 먹고 나면 얼얼함이 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특유의 얼얼함을 선호하지 않음에도 이 집 마파두부는 매울맛에 땀 삐질삐질, 입안 얼얼한데도 한 입씩 크게 뜨게 되더라고요. 중독성에 관련해서는 탑급인 음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운맛에 지칠 때쯤 두툼하면서 쫄깃한 만두 하나 먹으면서 중화시켜주고 또 땀 삐질 때면서 마파두부 흡입하고 그냥 무한 반복입니다. 마지막에 겨우 안린토우로 진정시키면서 이 무한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지옥불에서 온 것 마냥 생긴 것처럼 사람 홀리는 악마의 음식이에요. 도쿄 사는 중국인들도 많이 찾고 일본 현지인들도 맛집으로 인정하는 곳의 마파두부는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스시세이입니다. 여긴 도겐자카라는 시부야 109 근처 언덕에 위치한 곳이고요. 사실 이 건물은 모코탄면이 더 유명한데 여기서 솔직 발언을 하나 하자면 저는 모코탄면은 가게에서 만든 라멘보다 컵라면이 더 맛있다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제 입맛에는 안 맞더라고요. 아무튼 이 가게는 모코탄면 시부야점 바로 옆에 있는데 점심 스시가 1,400엔이라서 가끔 방문하곤 해요. 이타마에나 홀 보시는 분들도 친절하시고 약간 나이대가 있을 만한 어른분들이 방문하는 이 차분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위치가 지하에 있다 보니 여행객들이 많지 않아서 천천히 식사를 즐기기에 좋습니다. 현지인 기준에서 캐주얼하게 방문하기 좋은 곳이에요. 많은 분들이 가시는 스시잔마이, 미도리 스시와 비교했을 때 올라가는 재료나 스시 한 알의 크기 등 차이점은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세 가게 모두 맛에서 엄청 큰 차이를 느끼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방문하기 편한 점, 차분하고 여유있는 분위기를 이유로 여기를 더 많이 가는 편이곤 합니다. 사실 스시 파트는 가게보다는 가격과 관련한 이야기를 중점으로 하고 싶었습니다. 일본에 오시는 분들 중 너무 고급 스시는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면 점심 스시를 이용하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일 것 같아요. 맛이라는 게 굉장히 주관적이긴 하지만 점심에 1,400엔대의 스시에서 맛, 분위기, 그 외 만족도를 고려해서 그 이상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면 가볍게 방문하기에 좋은 편이 아닐까 싶어요. 물가 이야기를 하자면 저녁 할인 타이밍에 슈퍼마켓만 가도 스시를 5,600엔 정도로 드실 수 있긴 합니다. 물가가 싼 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긴 하지만 저렴한 가격에 이런 스시를 먹을 수 있다는 건 일본 살면서 좋은 점 중 하나이긴 합니다. 네 번째는 1,200엔에 숯불 야끼니쿠를 먹을 수 있는 나가히데라는 곳입니다. 여긴 정확히는 시부야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번화가 윗동네인 신센이라는 곳이에요. 점심에 싸게 야끼니쿠를 먹을 수 있어서 근처 직장인들도 많이 찾는 곳입니다. 저녁도 맛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점심에만 방문한 곳이라서 시부야 근처 숙박 중이신 분들은 리뷰를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은 1,200엔에 우설도 주문할 수 있는데 우설은 이른 시간 방문이 아니면 바로 품절될 정도로 인기 메뉴라서 이날은 일반 야끼니쿠 정식으로 주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고깃집이라고 하면 밑반찬도 많이 깔리고 쌈도 싸먹고 이러죠. 근데 일본은 쌈 문화도 없고 특히 이 집처럼 점심에 저렴하게 야끼니쿠를 제공하는 곳은 밑반찬이 거의 없다시피 한 곳도 많아요. 한국 분들이 느낄 땐 빈약하다고 생각할 만한 구성이긴 합니다. 그래도 숯불이거니와 보시는 것처럼 고기 상태도 좋아서 점심에 혼밥하러 방문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다만 고기 양이 넉넉하진 않아서 이렇게 주문을 넣고 양에 따라 몇 메뉴나 밑반찬을 추가 주문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야끼니쿠도 체인점 쪽으로 가면 안창살 세트를 1,000엔에 제공한다거나 좀 더 밑반찬이 깔린 야끼니쿠 세트를 1,500엔대로 먹을 수 있는 곳도 있는데요. 그 중에는 고기가 거의 종이장이라고 할 정도로 얇게 나오거나 고기 퀄이 안 좋은 것이 많더라고요. 이 집은 고기가 그런 가게에 비하면 두껍기도 하고 고기 퀄도 더 좋아서 맛도 챙기면서 지갑 가볍게 야끼니쿠를 먹고 싶은 분들이라면 방문하시면 좋을 만한 곳입니다. 1,800엔대로 가게 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지의 가게들이 있곤 한데요. 그런 집 같은 경우 숯불이 아니거나 내기시처럼 구워져서 나오거나 각자의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 영상 같은 경우 현지인들이 찐으로 점심에 많이 가는 곳을 위주로 가게를 잡다 보니 1,800엔 점심은 쉽게는 안 가게 돼서 이런 가게도 있다는 점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야끼니쿠 1,200엔이면 완전 꿀이죠. 그리고 혼밥도 가능하다 보니 혼자서 야끼니쿠를 먹기 부담스러우신 분, 여행 일정이 빡빡함에도 도쿄에서 이것저것 먹고 싶다는 분들이라면 스치듯 먹기에 선택지에서 가격이 주는 메리트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시부야 중심가에 있는 초라꾸라는 중식당입니다. 여긴 시부야 랜드마크 같은 곳이죠. 점심 저녁 가격이 같은 식당입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중식을 일상적으로 많이 먹곤 하는데요. 대중적인 중국집의 음식 가격이 보통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단품보다는 세트를 많이 시키는데 메인 메뉴 하나와 계란볶음밥 소짜 또는 교자 세트를 내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1,000엔 이하고 1,000엔이 넘어가면 비싸다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서울에서 짜장면이 평균 7-8,000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중국집 단품 메뉴 가격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포션이 작은 메뉴를 2-3개 시켜서 먹는 것도 가능해서 한 번에 여러 음식을 맛보기에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집에 가게 되면 350엔짜리 교자나 슈마이를 맥주 안주로 주문하고 라멘이나 밥 종류로 허기를 채우는 게 일상인데요. 그렇다 보니 이 가게도 시부야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퇴근 후 혼밥, 혼술하러 많이 오기도 해요. 일본도 엔저 영향으로 수입가가 계속 오르다 보니 언제까지 1,000엔 한 장으로 푸짐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원래 일본이 가격을 웬만해서는 안 올리는 곳이었는데 최근에는 저번 주랑 이번 주 가격이 다른 경우도 허다해서요. 예전에는 원코인이라면서 500엔으로 점심을 해결하는 밥집, 셈베로라는 1,000엔 한 장으로 술과 안주를 즐길 수 있는 이자카야, 이런 곳들도 많았는데 이젠 진짜 적어진 게 피부로 와닿더라고요. 마지막 디저트로 비론이라는 곳을 소개합니다. 빵집이자 레스토랑이면서 크레이프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한국을 다녀오면서 다시 한번 감명 깊게 느낀 게 우리나라 디저트 가게들이 인스타 감성이나 비주얼적으로 어떤 게 잘 먹힐지 기똥차게 잘 만든다는 점이었는데요. 일본은 확실히 한국과 비교하면 그런 부분은 약한 것 같아요. 이것도 크레이프에 버터 바르고 설탕을 올린 건데 쫄깃한 크레이프와 고소한 버터 풍미, 씹히는 설탕의 달달함이 맛있긴 한데 비주얼적으로 임팩트가 없긴 하죠. 이렇게 해서 840엔인데 물론 들어간 재료나 인건비 등 원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본이 식당 음식 가격보다 디저트나 과일 쪽은 가격이 조금 더 높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디저트를 먹을 일이 잘 없어서 보통 얼마 정도의 디저트를 즐기는지 궁금하네요. 일본보다 한국이 과일이 싸던데 디저트 쪽 가격은 어떨지 다음에 한국 가게 된다면 꼭 가봐야겠어요. 그 외에도 450엔에 소바를 먹을 수 있는 곳도 있고 시부야만 해도 각 음식 카테고리별로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정말 많은데요. 모든 곳을 소개하기에 영상이 40분이 될 수도 있어서 오늘은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국 분들이 많이 가시는 곳 위주로 저렴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을 모아서 소개하도록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스타그램 세러데이 도쿄에서도 못다한 이야기나 일상 이야기들을 올리고 있으니 팔로우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도쿄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뿅!